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경찰이 원주천 하수관 공사와 관련해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소 소속 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향응 등의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모 업체 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본인이 모두 결제해 뇌물수수라 볼 수 없다며 결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골프 접대 등의 의혹도 사실 무근이고 소명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자신을 미행하고 허위 정보로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목된 업체는 최근 원주천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장 시공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원주시 비서실 직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모 과장은 해당 업체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관급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갈등이 공무원의 뇌물수수냐 아니면 시장 측근의 외압이냐에 대한 경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그 결과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철원군에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철원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 날개 모기류의 개체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원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는 올해 8명으로 위험 지역은 춘천과 화천, 인제와 고성 등 휴전선 인근의 지역이 주를 이룹니다. 강원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던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하지만 5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사이 자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사업비가 5천억 원이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서 춘천 서면으로 잇는 제2경춘국도 33.6km를 왕복 4차로로 개통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차로 50분 걸리는 이동시간이 25분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2019년에 사업 추진을 확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1조 2,862억 원.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인건비와 자재값이 껑충 뛰면서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공사를 맡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최근 김진태 도지사가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만나 제2경춘국도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5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비 증액을 못하면 공사 착공 시기가 한없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의 담당 과장까지 만나서 더 늦어질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8년 춘천 중도와 서면을 연결하는 서면대교가 놓이더라도 제2경춘국도가 제때 연결되지 못하면 서면대교 건설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당초 계획됐던 제2경춘국도 완공 시기는 2029년으로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건의한 사업비 증액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비 증액이 민선 8기 후반기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에 조성되고 있는 강원 수열 데이터 센터 부지가 분양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분양 용지는 축구장 6개 면적인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한 개 필지로 오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분양 공고됩니다. 춘천시 동면에 조성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48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 용지로 공급됩니다. 동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임시회를 3번이나 열어 1, 2차에 걸친 투표를 진행하고 있지만 번번이 의장 선출에 실패해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을 뽑기 위해 열린 제3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투표가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결과는 찬성 4표, 무효 4표. 2차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2차 투표에서도 총출석 의원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당선자가 없으므로 별도의 선거 일정을 정하여 다시. 앞서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열린 2차례 임시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3선 박주현 의원이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1, 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2번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와 당선자가 없었던 겁니다. 무효표를 던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을 했던 박주현 의원이 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의장 선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임시회를 열어 6번의 투표를 진행했지만 의장이 뽑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들이 의장 선출부터 합의하지 못하면서 의정 활동에 제대로 협력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안 됐다.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에 원 구성을 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 기능을 또 지원할 상황은 또 지원하고 이렇게. 동해시의회는 조만간 재선거 일정을 조율할 예정인데 협의와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MBC가 마련한 미담 연중 기획 보도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회를 위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제도를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민통선 마을을 찾아가 특별한 봉사를 하는 이들을 이승현 기자와 이인환기 영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염색도 해주나요? 네. 그럼 염색도 해야 되겠다. 북한과 맞닿은 민통선 마을 마현 1, 2. 마을 회관이 이날 하루는 미용실로 변했습니다. 이날의 특별한 미용사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입니다. 얼마로 가야 된다니까 여기 온다고 여기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마현 1, 2는 울진 사라오 태풍 수재민이 1960년에 정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산속 외딴 마을이다 보니 미용실이 없습니다. 머리 한 번 손질하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하고 돌아오는 버스는 기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늦게 가면 기다려야 되잖아. 머리하러 가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미용 기술이 있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찾았고 특기를 살린 봉사 권유에 대상자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분단된 현실도 알게 됐고 또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께 약소 하나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저도 감사해요. 지금까지 겹칠 일 없던 이들의 삶은 봉사를 매개로 어느덧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빠가 코로나로 재단으로 돌아가서 엄마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한테 해드리니까. 마을회관 부엌에서는 먼 길 온 귀한 손님을 대접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콩국수.
엄마들이 지금 손맛 해갖고 집에서 삶아갖고 갈아갖고 지금입니다. 죽은 맛보실래요? 그렇게 하나 줘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지난해에만 42,000명에 달했습니다. 봉사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인 셈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번거롭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 강원도교육청이 다음 달 28일까지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연계 진로 선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 대학은 강원대와 한림대, 한림성심대 등 12곳입니다. 고등학생 1,610명과 교수, 대학생 멘토가 참여한 가운데 각 대학은 인공지능 작품 만들기, 과학수사와 데이터 포렌식 등 120가지의 특색 있는 전공 체험을 진행합니다. 춘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와 춘천몰, 춘천지역 먹거리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쓰면 결제 금액의 5%를 다음 달 15일 적립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이 상품권은 캐시백 지원이 안 되고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적립됩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발행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권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정체를 줄이기 위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청은 강원 도로망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새 관광도로 개발과 상습 지정체 구간 완화 방안, 추가 노선 신설을 위한 전반적인 구상과 필요 예산을 책정합니다. KTX 철도역과 고속도로 IC와 연계한 신규 국도를 발굴하고 동해안권 국도 7호선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의 의무 참여 확대됩니다. 강릉시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2곳에 시행사와 또 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총 공사비 40%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총 공사비 2,322억 원 가운데 929억 원이 지역 내 건설업체와 인력, 자재 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살해를 시도한 5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미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지인이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천의 파크 골프장 신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가 완료되면서 태장동 영진 아파트 인근 하천 부지 2만 1000여 제곱미터에 12억 원을 들여 18홀의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하천 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을 하천 홍수위 높이 이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강릉하키센터에서 플레이원터 아이스하키 아카데미를 엽니다. 다음 달 6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아이스하키 체험데이를 시작으로 해외 유명 코치진과 함께하는 본 프로그램과 전국 아이스하키 클럽 리그전을 진행합니다. 체험 일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루 입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본 프로그램은 하키 경험자를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됩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폐광 지역의 영세식당 자립 지원을 위해 정태영산 마케다 프로젝트에 올해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점포 진단과 함께 점주 교육을 진행해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재개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산 마케다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28개 식당의 재개장을 지원했고 이 식당들은 지난해 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정재현 강원대학교 제13대 총장의 취임식이 어제 백령아트센터에서 전임 총장과 동문, 학생과 교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 총장은 가치와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글로벌 명문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간 강원대를 이끌 정 총장은 2026년 3월 출범 예정인 통합강원대학교의 첫 번째 총장으로 지역대학 통합을 주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어제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의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조식까지 세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노동 강도가 현저하게 높아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 인권 침해와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강원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고용노동부 강원지부 앞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고 정슬기 씨의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